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연말 연시에 나타나는 가격의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코인 투자자들이 정말 만천하의 놀림을 당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코인만 안 오르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데이터를 좀 만들었길래 제가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만약에 올해 7월 달에 1억 원을 이 코인에 투자했다면 현재 이 정도 남아 있을 겁니다. 라는 다소 기분이 좋지는 않은 데이터 같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이 빨간색 테두리를 그어놓은 코인들을 보면요. 밈 코인에서 하락률이 좀 더 급격하게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도지코인에 7월에 투자했으면 한 3천만 원 남았을 것이고 시바이누는 마이너스 85%, 1,500만 원만 남았을 것이고 페페, 개구리 코인은 무려 마이너스 90%, 1,000만 원만 남았을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워 보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요, 도지 코인도 들고 있고 시바이누 코인은 도지보다 조금 더 오히려 들고 있습니다. 근데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힘들다든지 어렵다든지 이런 생각은 솔직히 많이 안 듭니다. 오히려 도지랑 시바이누를 조금씩 더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조금 이상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변동성이 원래 이런 거를 예전부터 알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솔라나는 반토막으로 그나마 준수한 성적. 리플이 1등이네요. 마이너스 40% 해서 6천만 원 남았을 것이고 에이다도 마이너스 60%. 저는 개인적으로 저 에이다도 들고 있는데요. 사실 스테이킹을 맡겨놨기 때문에 그렇게 잘 모릅니다. 많이 떨어졌구나. 여기서 알았네요. 그래서 조금 사서 더 에이다 조금씩이라도 살려고 최근에도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알트코인 데일리라는 글로벌적인 채널이 있죠. 여기도 이제 저희 채널처럼 거의 매일 방송을 하고요. 크립토 형제가 방송을 하고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은 구독자 수가 무려 166만 명. 글로벌적인 크립토 인플루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이들의 정말 조회수가 최근에 처참하게 떨어진 걸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왼쪽 위에 보시면 찰스 호킨스를 모셔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5시간 전인데 1.2만에 저희 채널 8점 몇만 명밖에 안 되는 채널과 조회수가 비슷합니다. 물론 4만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지만, 그리고 회원 전용, 회원 전용이니까 이건 조회수가 더 안 나오겠죠. 그리고 3일 전에 1.4만에 5일 전에 1.9만에 아더 헤이즈가 나오든 비탈리 부테린 얘기를 하든지 계속 뚝뚝 떨어지는 상황. 굉장히 지금 크립토 쪽이 저평가 구간이구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반응이 두 가지로 갈릴 것 같아요. 첫 번째, 본인이 인정을 하든 어떻든지 간에요. 트레이더인 분들, 단타 하시는 분들은 먹고 빠지래도 내가 뭐라 그랬어, 팔라 그랬지. 그리고 혹은 미리 얘기해 줬어야지. 내가 지금 후회된다. 당신들 때문에 못 팔아서. 이런 분들은 트레이더 부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류는 지금도 매수하기 딱 좋은 시기구나. 조금 힘들지만 더 사자. 투자자의 부류가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장기 투자자, 사이클 투자자 여러 얘기가 있지만 아무튼 저는 이게 투자라고 보는데요. 그럼 왜 정점을 못 맞췄느냐? 정점 데이터, 그러니까 특정 목표라든지 특정 지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걸 나와야지 저희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안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안 나왔으니까 더 사고 있는 건데요. 지금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아니 그 앞에 단기 고점을 맞췄어야지 얘기했어야지 그때 안 판 걸 후회했어야지 서로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방송은 후자 쪽 방송이다. 트레이더들은요, 떨어질 때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하는 분들이 정말 있을 겁니다. 제가 못해서 그런 거니까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참고 사항이긴 한데요. 이제 연말 연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52주차. 이게 어떤 특징이 없을까? 그리고 첫째 주에 특징이 없을까? 요거를 제가 좀 궁금해서 연말 연시에 나타나는 법칙이 있나 없나 알아보기 위해서 공부한 결과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분기별로 한번 상황을 살펴보면요. 다시 봐도 굉장히 이례적인 하락입니다. 왜냐하면 10월 대규모 청산이 나왔기 때문이죠. 이게 얼마나 이례적이냐면요. 지금 올해 4분기가 마이너스 22%잖아요. 근데 아래 보시면
평균이 무려 플러스 77%, 중앙값도 플러스 47%가 나왔어야 됐던 4분기에서 오히려 마이너스 22%요. 이 괴리율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괴리가 거의 100% 가까이 날 정도로 완전 반대의 결과가 나왔고요. 또 이번 4분기가 얼마나 큰 하락이었냐면, 이 보시면 22년도 마이너스 14%, 그리고 14년도 마이너스 16%, 그러니까 하락장의 하락보다도 올해 4분기가 더 컸다는 겁니다. 18년도는 뭐 워낙 컸으니까 요거까진 못 따라가는데 제가 볼 땐 지금 하락장이 아니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22%까지 나올 정도로 이례적이다. 또 하나 이례적이었던 게 19년도 4분기였거든요. 이때는 하락장도 아니었는데 이때도 마이너스 13%가 나왔어요. 근데 19년도는 그래도 억울하지는 않았다. 왜냐면 제가 노랗게 표시를 해놨는데 19년도 2분기에 물론 연준에서도 뭐 피벗을 한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갑자기 페이스북에서 리브라라는 코인을 만들겠다 하면서 야, 이거 월가가 이제 빅테크에 크립토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 기대감에 무려 159%나 올랐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올랐기 때문에 뭐 22%, 13% 떨어지는 건 그래도 뭐 견딜만 했겠죠. 근데 올해는 별로 오른 것도 없는데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구간이지 않았나. 자, 이걸 요약을 해본다면 이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올해는 모두가 4분기에 불장을 예상했다. 이 모두 안에는 저도 들어갑니다. 4분기에 불장 올 것이다. 다들 예상을 했었죠. 근데 그 다음부터 좀 갈립니다. 98%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요. 야, 이거는 이제 뭐 4분기는 무조건이다 하면서 롱 베팅, 특정 알트코인 베팅, 올인을 한 겁니다. 왜 98%가 이렇게 올인을 했다? 이제 먹고 빠져야 되잖아요. 한 방 크게 해야 된다.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가져간다든지 뭐 해지 자산을 가져간다든지 이 리스크 관리를 하나도 안 한 분들이 무려 98% 정도였다. 왜냐면 청산이 그 규모가 큰 게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뭐 비트다 뭐 이런 얘기를 해지 자산 뭐 삼성전자 얘기를 해봤자 그거 좋긴 한데요. 이번에 벌고 나중에 살게요. 뭐 이랬던 분들도 많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게 이런 결과를 맞이할지는 저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리스크 관리를 안 한 98%가 올인을 했기 때문에 청산을 당했든지 혹은 굉장히 아직도 회복하는데 큰 시간이 걸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올해 4분기를 정리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말 연초에 나타난 비트코인의 이제 아까는 분기였다면 월별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월별로 하면 뭐 굉장히 많긴 하죠. 근데 다시 봐도 정말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10월, 11월 보면요. 정말 번쩍번쩍해요. 초록색 풀밭밖에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볼 때요. 그리고 아래쪽 보면 당연히 10월, 11월 언제가 1위냐, 2위냐 자웅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상승률, 한 해 들어서 그러니까 한 해 농사의 이 수확량을 좌우하는 게 바로 10월, 11월 우리가 옥토버, 문벤버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올라야 될 때, 그러니까 평균 예를 들어 11월 달 보면요, 평균 41%가 올라야 되는데 마이너스 17%, 괴리율이 무려 60%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올라야 될 때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큰 지금 힘든 구간을 겪고 있구나. 반대로 12월 달은요, 원래 뭐 중앙값이 마이너스 2.5%였어요. 원래 시뻘겋잖아요, 12월은. 그래서 12월은 사실 그렇게까지 기대가 안 됐는데, 10월, 11월이 엄청난 배신을 했다. 그러면, 그럼에도 제가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좀 찾아본 결과가 있는데요. 오히려 12월과 1월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통계학에서는요, 평균 회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요, 3할 타자, 야구 선수가요, 현재 뭐 컨디션도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해서 2할을 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나중에 가면 갈수록 3할을 칠 확률이 높아진다. 왜냐하면 많은 데이터가 3할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3할 타자가요, 갑자기 2할 친다고 해서 4할을 쳐서 3할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도 3할을 칠 가능성이 높다. 이게 평균으로 회귀한다. 이 통계 뭐 어느 정도 이제 증명을 받은 개념이거든요. 즉 특정 시기에 마땅히 올랐어야 할 상승분이 나오지 않았다면 그 에너지가 다음 시기로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거는 공감이 돼서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그래서 뭐 10월, 11월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 뭐 12월이든 1월이든 언젠진 모르지만 강력한 보상성 상승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에서 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14년이나 18년처럼 아예 하락장으로 접어드는 해가 아니라면 하락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에 맞게 행동을 하시면 되고 이거는 그래서 투자가 어려운 겁니다. 만약에 하락장이 아니라면 이 4분기의 부진은 다음 해 1분기에 강력한 발판이 되곤 했습니다. 이게 뭐다? 이게 평균으로 회귀하는 통계학에서 나오는 개념이다. 게다가 어 12월 한 20일 경부터 12월 말까지는 지금 최근에 뭐 옵션 만기도 있어서 좀 움직이지 않은 경향도 있지만 또 세금 손절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뭐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근데 그거와는 달리 개인들 입장에서도 우리 미국이나 유럽에서 비트코인은 사고 팔고 할 때 이 세금 내죠. 양도세. 그 세금을 손절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도가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것도 뭐 카더라가 아니라 항상 증명이 되는 얘기입니다. 주식이나 코인이나 똑같이 적용이 된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비트코인으로 미국에서 1억 원을 수익을 봤다고 해봐요. 근데 세금이 예를 들어 20%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1억 곱하기 20% 하면 2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반대로 들고 있는 알트코인은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한 4천만 원 손해 본 거 요거 그대로 손절을 칩니다. 왜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1억 빼기 마이너스 이제 그 4천만 원 하면 결국 6천만 원의 수익에 대해서 20%니까 1,200만 원이겠죠. 그래서 800만 원의 수익을 아끼기 위해서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사람들이 12월 말에는 많이 판다. 이거는 뭐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사실이고요. 또 그럼 1월 달에는 어떤 효과가 벌어지느냐? 정말 제뉴어리 이펙트라고 해서 이것도 있는 겁니다. 뭐 카더라가 아니에요. 뭐 통계가 어떻다가 아니라 실제로 있는 얘기입니다. 12월 말에 팔았던 거 있잖아요. 아마도 뭐 개인이든 기관이든 이게 좋은 코인이었기 때문에 샀는데 뭐 환경이 안 좋다든지 뭐 매크로가 안 좋다든지 해서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손절한 우량 코인을 우량 주식을 근데 낙폭이 과대했으니까 손해를 보고 있었겠죠. 그 낙폭 과대주를 1월 초에 다시 재매수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를 정식으로 1월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여기 평균 회기도 있고 12월 말에 손절 구간도 있고 1월에 다시 뭐 예산이 세팅이 되고 하면서 재매수하면서 12월 말에는 조금 뭐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1월 효과가 있다. 그래서 12월이 보통은 시뻘건 거고요. 1월 달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확히 주별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분기, 월 이제 주로 왔네요. 그 연말, 특히 52번째 주, 그리고 연시, 첫째 주에 나타났던 비트코인의 법칙. 근데 52주기 때문에 이거 데이터를 다 못 가져오겠더라고요. 제가 처음과 끝부분만 잘라서 가져왔는데, 일단 52주 차, 다음 주가 아마 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뭐 몇 주 남진 않았지만, 자, 52주 차의 특징을 보면요. 여기 보시면 평균값이 2.85 그리고 중간값이 마이너스 0.95인데요. 요거를 좀 개념을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평균이 중요할까요? 중앙값이 중요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앙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5명이 있는데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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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 명이 10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이 얼마일까요? 이 사람들은 평균 20.8억 원인가 그 정도 갖고 있겠죠. 근데 이게 20.8억 원으로 이 편차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평균으로 얘기하면 조금 가운데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중앙값은 뭐냐면요. 5명이 있으면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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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 있잖아요. 자, 거기서 가운데 나와. 이게 중앙값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중앙값은 1억이다. 그쵸? 이 서 있는 순서대로 중에 가운데를 뽑은 게 중앙값이기 때문에 좀 더 사람들의 그 평균에 가까운 정말 가운데 값이 좀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자, 52주 차를 보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중앙값은 마이너스인데 가운데 나와 하니까 마이너스인 겁니다. 이건 대부분 마이너스였다는 거예요. 근데 평균은 왜 또 2.8%로 굉장히 높냐? 52주 차에는 뭐 아니면 도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가 자주 나옵니까? 뭐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까맣게 표시를 해놨는데 13년도에 플러스 24% 또는 20년도에 25% 이렇게 폭등, 뭐가 나온 게 있는데 이게 흔하진 않습니다. 가끔 나옵니다. 이 폭등, 뭐가 평균을 끌어올리면서 플러스 2.85%를 만든 거지
보통의 경우는 도였다.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래서 연말은 보통 조용하게 넘어가는 경향이 많았다. 특별한 모를 제외하면요. 이게 마지막 주에 나왔던 평균 가격이고요. 반대로 첫째 주에를 보시면 왼쪽 아래 보시면 평균값이 1%인데요. 중앙값이 2.1%입니다. 중앙이 중요하다고 했죠. 가운데 나와 했는데 가운데 있는 애가 플러스 2.1%나 수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평균으로 하면 1%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중앙이 안정돼 있다. 통계가 안정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폭락 없이 첫째 주는 완만한 상승의 해가 많았다. 아까 뭐 1월 효과다 뭐다 많이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 12월 말에는 아까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손절을 한 사람, 아까 또 뭐 옵션 만기 걸어가지고 막 이렇게 눌리고 있기 때문에 매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매도할 사람들이 다 나오는 이제 매도가 거의 진공 상태에 이르는 매도할 사람이 12월 말이 거의 다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말은 좀 조용하게 넘어가지만 이제 1월로 올수록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그고 새 예산이 나왔으니까 저번에 뭐 윈도우 드레싱 하느라 뭐 손절하느라 잠깐 팔았던 거 그거 다시 사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뭐 유명 인사든 뭐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겠죠. 퍼드와 조롱과 굉장히 힘들게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이다를 창립한 찰스 홉스킨스도 카르다노 내가 던진 적 없다, 판 적 없다, 매도서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냥 기사만 봐도 그냥 힘든 게 느껴지겠죠. 사람들이 지금 괴롭히고 있구나. 그리고 또 어떤 방송을 보니까 라울팔이 나와서 바이 더 딥을 외치고 있는데 26년도에 크립토가 최고 해가 될 이유다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지만 라울팔 얘기하면 저희 채널에도 그렇지만 그 맨날 틀리는 데이터 가져와서 그 사람 못 맞추든만 맨날 틀리든만 왜 이 사람 거 가져오느냐 또는 뭐 이분이 뭐 사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꾸 근데 저도 겪었지만 니가 가라 하와이 그 좋은 거 당신 많이 사세요 뭐 이런 댓글이나 조롱이 많이 달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요것도 다른 이제 그 채널에 뭐 비슷한 건데 그걸 가져와 봤는데 나는 여전히 더 많은 수위를 사고 있습니다. 이분 솔라나에서 이제 수위로 갈아타신 지 오래된 거 얘기를 뭐 알고 계시죠? 네, 아시겠지만 수위가 뭐 올해 최고점에서 한 4분의 1 토막 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전히 수위에 올인하고 있는 이유, 뭐 조회수 절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면 나는 니어랑 아발란체도 사고 있어요. 나 그 갖고 있어요.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니어랑 아발란체는 그래도 좀 들고 있고요. 수위는 없습니다. 왜냐면 저도 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뭐 가격이 처참하겠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댓글이 달릴까요? 제가 하나만 가져와 봤습니다. 수위 가격이 0.5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분할 매수로 내가 사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비싸요.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뭐 수위가 뭐 2달러 약간 밑에 이렇게 놀고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가격도 4분의 1 토막, 최고점 대비 4분의 1 토막인데 거기서 또 4분의 1 토막 나면 DCA 하겠다? 저는 제 예전 그 댓글이 생각나더라고요. 숫자는 기억이 납니다. 숫자는. 제가 삼성전자 열심히 사라고 했더니 삼성전자 5만 원 밑으로 뭐 내려가면 좀 사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5만 원 밑에가 제가 기억이 나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정확히 49,900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그 찰나에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샀겠죠. 이거 완전히 그냥 조롱에 가까운 그냥 놀리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라울팔? 글쎄요. 가격 예측 뭐 틀렸을 수 있습니다. 시기 뭐 바나나존 온다고 하는데 틀렸을 수도 있다. 정확히 못 맞춰도요. 결국 투자로 부자 된 사람 꼽으라면 라울팔입니다. 투자로 부자 됐어요. 근데 이분의 과거 발언들을 한번 제가 한 23년도 7월쯤에 그러니까 2년 반쯤 전에 이런 영상을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솔라나 60만 원 갑니다. 좋은 소리 못 들었을 때입니다. 이때가 솔라나가 뭐 2만 원, 3만 원 했던 그때거든요. 근데 라울팔은 지금은 수위로 갈아탔지만 이제 솔라나보다 더 저평가됐다고. 그러나 22년도 10월 10일 FTX와 테라루나 그 사이 어딘가 굉장히 힘들 때겠죠. 솔라나 강세를 기대하는 이유. 이때 솔라나가 4.5만 원이었다고 제가 찾아보니까 4.5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23년도 7월 10일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 때쯤입니다. 솔라나 지금보다 20배 상승 가능하다. 이때 가격이 2.8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2022년 10월이 더 낮았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23년 7월이 더 낮더라고요. 2.8만 원.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졌다가 이게 그나마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2.8만 원 곱하기 20에서 대충 60만 원 갑니다.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요, 라울파리, 지금도 라울파리라고 불리죠. 뭐, 이때는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솔라나가, 너 장난쳐. 지금 이게 뭐 몇십만 원 가다가 뭐 2만 원, 3만 원, 뭐 이렇게 가니까요. 유료 홍보업자 아니야? 너네 돈 받고 솔라나 이거 거기서 파는, 뭐, 진짜 라울파리 아니야? 너 FTX 망한 거 안 들었어? 죽은 코인인 거 몰라? 언젠가는 오르는 거 누가 몰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바보 아니야? 그리고 이건 뭐 그 언젠가 오르는 것도 살아있어야 오르는 거지. 죽었는데 FTX가 어떻게 올라?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22년도 12월 달에 솔라나가 정확히 업비트 기준으로 1140원을 갔다 왔습니다. 10달러가 무너졌어요. 다시 봐도, 그러니까 지금 4.5만 원에서 가지아를 외쳤는데요. 이 4.5만 원도 뭐 수십 토막까지 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5분의 1 토막까지 나서 1,100원까지 갔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25년 1월 달에 45.4만 원. 그러면 60만 원 안 갔으니까 이 사람은 실패한 건가요? 아닙니다. 누구보다 부자입니다. 골드만삭스의 임원 출신으로서 지금도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다. 가격 못 맞췄고 시기 못 맞췄지만 우리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실패한 사람 아니고 바보 아니고요. 이거 이 가격 오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역시 지혜로웠다. 뭐 선구안을 갖고 있었다. 그게 투자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1년 2개월 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조차 굉장히 교묘한 조롱을 받았습니다. 제가 왜 교묘하다고 했는지 보시면 아는데요. 24년도 10월 11일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한 24년 4월부터 10월까지 내리 6개월을 뭐 굉장히 떨어졌잖아요. 조정을 겪고 뭐 마운트 곡수가 판다, 독일 정부가 던졌다. 그러니까 이때는 다 정말 조롱도 사실 안 나온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더리움도 뭐 21년부터 25년까지 계속 뭐 같은 가격 스테이블 코인이다 조롱을 받았는데 비트코인도 최근에도 제가 과거 거는 일부러 안 가져왔습니다. 워낙 옛날 거니까 최근에도 이런 놀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21년도 3월에도 비트코인 58K 58,000불, 5월에도 58,000불, 10월에도 11월, 24년 2월, 5월, 8월에도 58,000불입니다. 뭐 근데 하나 제가 아까 교묘한 조롱이라고 했잖아요. 자, 10월 11일 날 썼는데 24년 11월 아직 안 왔습니다. 아직 안 온 한 달 뒤의 가격을 역시 58,000불이잖아. 크크크크 하면서 놀리고 있었지만 공교롭게도 11월 달에는 비트코인이 98만 불까지 9만 8천 불까지 갔었고요. 12월에는 10만 6천 불까지 가는 거의 더블이 됐네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연기자인 것 같은데 이분의 표정이 아마 이거 올리신 분의 표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트코인조차도 이런 조롱을 받았다면 다른 코인들은 지금 뭐 엄청난 저는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아직 조롱받지 않았다면 죄송하지만 수익은 별로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투자 수익은 칭찬값이 아니고요. 굉장히 외로운 길을 걸으면서 받는 조롱값이기 때문입니다. 대중의 조롱쯤은 가볍게 무시하실 수 있는 우리 구독자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